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요트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 숨진 고 홍정훈 군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어제 선주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비슷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홍정훈 군이 일하다 숨진 여수 웅천마리나 요트장. 영정이 안치된 천막 주변에 편지를 적은 하얀 리본이 달리고 국화꽃들이 놓였습니다. 그제 이곳에서 18살의 꽃다운 나이로 숨진 정훈 군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서로 소통하고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훈이의 부주의가 아니라 선주, 사업주의 잘못이다라고. 이런 가운데 그동안 선주를 참고인 자격으로만 조사해오던 해경은 어제 선주를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선주에게 적용될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업체에 부분 작업 지시만 내렸던 여수 고용노동지청도 어제부터 작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특성화고의 현장 실습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길어야 3개월 일하다가는 현장 실습생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업체가 거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예 전공과 무관한 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는 경우도 많아 학생들의 노동력만 착취하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현장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 교사에게 제가 물어봤는데 90% 이상은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학습이 아닌 저임금 노동, 단순 노동을 현장 실습 가서 하고 있는 거고. 전교조는 제도를 보완하고 더 나아가 현장 실습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인 이하로 해가지고 영세한 업체에 가니까 좀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제가 생각하는 현장 실습은요, 사실은 폐지가 돼야 되고 학교교육 정상화돼야 되거든요. 고 홍정훈 군의 학교인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는 해경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일어난 이런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훈이 죽음이 촛불이 되어 다른 친구들의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 반도와 고흥 반도를 잇는 11개 교량 개통과 연계해 전국에서 가장 긴 걷기 여행길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수시 의회 박성미 의원은 최근 현재 고흥과 여수를 잇는 일부 교량은 별도의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걷는 길 코스와의 연결 가능성을 고려한 대교 조성과 운영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여수 고흥 간 11개의 교량을 도보여행 네트워크에 포함할 수 있는 주변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전국 최장의 도보여행 명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7개 시군에서 독립유공자 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여수와 광양시가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달랐으며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강진군, 무안군, 영광군, 진도군 등 7곳은 독립유공자 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제각각으로 7개 시군은 유족 보훈수당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 사적으로 순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나간읍성의 초가 지붕들이 무너지고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지붕을 수리해온 읍성 주민들을 배제하고 외부 업체에 수리를 맡기면서 지붕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나간읍성의 한 초가집 지붕이 비닐로 뒤덮였습니다. 볏짚 사이로 빗물이 새기 시작했지만 곧바로 수리되지 못하고 임시 조치만 해놓은 겁니다. 또 다른 초가지붕은 아예 일부가 무너져 내려앉거나 볏짚이 군데군데 빠져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초가지붕이 파손되거나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초가집들은 이영잇기라는 전통 방식으로 볏짚을 엮어 매년 새 지붕을 더 씌워 지붕을 수리합니다. 이런 가운데 나간읍성 주민들은 순천시로부터 지붕 수리 업체로 선정된 A건설업체가 지붕을 부실하게 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기술이 필요한데 대충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다 저렇게 써가지고 지금 색깔이가 다 불고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 순천시는 이에 대해 A업체가 법적으로 문화재 수리 자격증을 갖췄다며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오히려 A업체가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하기는커녕 비용을 줄이려 하도급을 주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까지 투입됐다고 증언합니다. 자기가 허가를 따면 하청을 주고 하청 준 사람은 다시 외국인들 노동자 데리고 와가지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밑에만 이형으로 돌리고 중간은 이형을 안 올리고 집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새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주민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며 관가도 민가처럼 자신들이 직접 수리하겠다고 수차례 순천시에 요구했지만 법적 문화재 수리 자격증이 없다며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초가지붕을 잇는 전통 기술인 이형잇기는 법적 자격증이 따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순천시가 요구하는 문화재 수리 자격증은 문화재 관련법상 이형잇기 사업을 맡기 위한 의무 요건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험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붕을 수리할 수 있는 주민들을 마다하고 수리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순천시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 재산의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건 시의 권한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오는 20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 등으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어제 낮 집회를 갖고 노조원 9만 4천여 명 가운데 60% 이상이 파업에 찬성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앞서 전남교육청과의 임금 교섭이 결렬됐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나아지지 않았다며 개선책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학교 급식실에서 지난 3년 동안 200여 건의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화상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 학교 급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산재가 광주에서는 105건, 전남에서는 1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윤 의원은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노동 강도가 세고 작업 환경이 위험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 개선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장흥군이 말산업을 육성한다며 승마장을 지어놓고도 대회 한 번 치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부터 규격에 맞지 않는 승마장을 짓는데 수십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 장흥군이 지난 2014년부터 조성해온 승마체육공원입니다. 말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실내외 승마장과 유청소년 교육센터 등을 만드는데 50억 넘게 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공식 대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전국 대회를 치르기에는 애초부터 승마장 규격이 부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야외 승마장이 최소 5,000제곱미터가 넘어야 하지만 2,040제곱미터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장흥군은 당시 생활체육을 위주로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 내년부터 저희들이 승마장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 확장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말산업 육성에 뛰어든 건 민선 4호기 군수 시절. 군수가 바뀐 뒤 담당 부서도 말과 시설 관리가 따로 이원화돼 말산업 육성을 지휘할 중심 부서도 없어졌습니다. 말산업 육성에 나섰던 초기부터 야심차게 지원해왔던 장흥군 내 한국말산업고에 대한 지원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수 때 활성화되고 그 뒤에 다음 김성 군수님 때부터 이제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말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 차츰차츰 이렇게 된 거죠. 한 8년 동안은. 장흥군은 뒤늦게 야외 승마장을 전국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격으로 확장해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7억 원의 혈세를 더 투입해야 하지만 국제 규격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해 말뿐인 말산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환경단체가 광양만 인근 사업장들에게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광양환경운동연합 등 광양만 인근 환경단체들은 어제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사업장 중 최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광양만 건의 사업장들이
여전히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환경운동연합 측은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뿐만 아니라 배출 저감 계획과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광양시가 임업 농가들의 새로운 산림소득원 창출을 위해 복분자 재배단지를 새롭게 조성합니다.